이 정도면 됐지 않나요? 노후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연금도 있고 집도 있고 한동안은 큰돈 쓸 일도 없을 것 같고 통장에 남아있는 숫자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용히 마음을 놓습니다. 그런데 자산 전문가로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인생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노후가 무너지는 출발점은 부족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후가 무너지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라고.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노후가 흔들린 사람들 대부분은 완전히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금이 있고 주거가 안정돼 있고 평균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안해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후를 완성된 상태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노후는 완성품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다. 노후는 집을 짓는 것과 다릅니다. 집은 완공되면 끝이지만 노후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 관리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예측 불가능해지고 건강 가족 정책 리스크는 커집니다. 그런데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은 관리의 끈을 놓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균열이 생깁니다. 방심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온다. 노후가 무너지는 과정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한 해는 괜찮고 그 다음 해도 버틸만 하고 어느 순간부터 불안이 커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 그때 방심했구나. 방심의 신호는 아주 사소합니다. 자산 점검을 미루기 시작하고 연금 구조를 다시 보지 않고 지출이 늘어나도 괜찮겠지 넘기고 현금 흐름이 줄어도 대안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노후 준비가 끝났다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 잘 굴러가고 있을 때 자산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시점은 위기 직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굴러가고 있을 때입니다. 연금이 제때 들어오고 투자도 나쁘지 않고 생활도 안정적인 시기. 이때는 굳이 손 뗄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가 가장 점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노후는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노후 준비의 본질은 유지력이다.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얼마면 충분할까요? 하지만 자산 전문가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상태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나? 5년 유지 가능한 구조인지, 10년 유지 가능한 구조인지, 20년을 버틸 수 있는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노후 준비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인생을 흔드는 세 가지 변수, 노후를 흔드는 변수는 대부분 예측 가능합니다. 1. 건강 변수. 의료 비간병비는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습니다. 2. 가족 변수. 배우자, 부모, 자녀 중 누군가의 문제는 곧바로 자산에 영향을 줍니다. 3. 제도 변수. 연금, 세금, 복지 제도는 생각보다 자주 바뀝니다. 이 변수들을 이제 끝났으니 괜찮다는 마음으로 넘기면 어느 순간 균형이 무너집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다. 노후가 흔들리는 순간 사람들은 다시 돈을 떠올립니다. 더 벌어야 하나? 투자를 더 해야 하나?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단단한 구조입니다. 지출이 감당 가능한지, 소득이 끊기지 않는지,
자산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는지, 연금의 역할이 명확한지, 이 구조 점검이 멈추는 순간 인생은 조금씩 기울기 시작합니다. 괜찮다는 말이 가장 위험하다. 노후 상담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을 때 점검하지 않으면, 안 괜찮아졌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있는 게 적습니다. 노후 준비는 위기를 대비하는 작업이 아니라 평온을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마무리하며 노후 준비가 끝났다고 믿는 순간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걸 놓칩니다. 바로 관리입니다. 노후는 목표 지점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점검하고, 조정하고, 대비하는 걸 멈추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노후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노후는 준비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다시 점검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안전한 시점일지도 모릅니다.